만약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혁신안 처리 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혁신의 본질이 아닌 공천제도를 통과시키고 통과 여부에 대표직을 걸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중요한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우리 그 혁신이 국민들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연계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갈등의 분수령에 섰습니다.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중앙위원회가 의결하느냐 마느냐 투표하는 날이 오늘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이 혁신안에다가 자신의 대표직을 걸어버렸죠. 만약 오늘 중앙위에서 이 혁신안이 부결되면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대표직을 딱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어서 재신임 투표를 따로 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혁신안과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분이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중앙위 앞두고 있는 지금 안 의원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안 의원과 가까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 송호창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일로 만났어야 되는데 당내 분란 문제로 만나게 돼서 좀 그렇네요. 항상 그렇죠, 그래, 정치가 그래요. 어젯밤에 안철수 의원이 만나자고 해서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이 1대1로 만나셨어요. 예. 근데 별소득 없이 끝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소득과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한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또 어제는 두 분이 만나서 꽤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동안의 차이나 또 오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인이가 어떤 건지 정말로 어떤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전에 비해서 공감대가 좀 많이 넓어졌고, 그리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 공통 부분이 조금씩 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한 건 상당히 좀 큰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중앙위도 그대로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 교감은, 그러니까 간극은 어느 정도 좁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공감대가 좀 넓혀지는 과정에서 하나씩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중앙에 연기하자는 안철수 의원 측의 주장도 문 대표가 그렇다면 받아주셨어야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좀 더 큰 변화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공감대는 아니고. 이 문제는 오늘 제안을 했던 거나, 중앙위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이 혁신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받았으면, 이제 필요한 것이 당 내부에서 개혁을 한편으로 실천하고, 또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과 대의원들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얘기를 그러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좀 앞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조금만 돌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송호창 의원도 그렇고 혁신안 이대로 안 된다 반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안 의원은 실패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혁신위에서 10차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당에 대한 진단이 좀 정확하게 돼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병에 걸려 있고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큰 수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아주 심각한 수술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혁신위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경미한 질병 정도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제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총장 제도라든지 최고위원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무총장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슈를 선도해 나가고 그리고 각 선거나 어떤 이슈에서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어떤 되고 사무총장 있다. 그게 빠져 있다.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요, 송호창 의원님. 혁신위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과 안 전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이 아주 상반된 건 아니라면 혁신위가 만들어 놓은 거 통과시키고 또 다른 혁신의 안건들은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한 이유는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문 대표께서 이 혁신위의 안이 마치 완결된 하나의 어떤 해결책인 것처럼 혁신위 안이 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 나왔기 때문에. 대표직까지 걸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예. 좀 뭔가 닫아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혁신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지금 혁신이 안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예. 거기에 대한 아주 충분한 내부 토론과 치열한 어떤 고민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꾸 이러는 것이 존재감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몸값 올리기 위한 권력투쟁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권력 투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것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몸값 네. 올리기의 차원도 있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어떤 정치인이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지만, 그래서 설득력이 있고 또 많은 그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당 내에서나 바깥의 국민들도 공감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노련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기보다 좀 아직은 순진한 평범한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예. 그게 좀 거칠게 보이는 정도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앙위원회 어쨌든 예정대로 열리는데 여기 참석하시는 거죠? 예. 그거 비밀 투표로 하기로 했습니까? 어디 공개 투표로 하기로 했습니까? 기명입니까? 무기명 투표입니까? 지금 투표 방식이 아직은 뭐 바뀐 걸로는 아직 그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로 하는군요. 기명 예. 투표 혹은 거수 투표처럼. 예.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주류가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런가요? 예, 지금 뭐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투표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도 아하. 지금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서 보다도 좀 충분하고 상당히 그 비판적인 얘기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이 좀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이 차원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혁신안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면은 뭐 통과되지 않을까.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당 내부의 어떤 갈등 이게 해결되느냐. 그리고 혁신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로 받을 수가 있느냐. 예. 뭐 전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후폭풍은 불 거다. 예,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앞으로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히려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후폭풍의 최악의 상황,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그러면 당이 쪼개지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글쎄, 저도 그렇고 이때까지 안 전 대표도 분당이나 신당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태는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안 전 대표도 본인이 그렇게 할 뜻은 전혀 없다라고 몇 차례나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 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분당이나 신당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여쭙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인가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걸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 이제 혁신안을 만든 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소모적인 고민을 할 것보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 혁신안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 뭐 예를 들면 공천제도 같은 경우에
그런 공천제도가 정말 그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그 대선 후보 때도 예. 제안을 했었고 당 대표 때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안철수 전 대표의 요구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뭐 원하지 않지만 탈당이라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렇게 내몰리지 말아달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들이 어떤 이견이 있고 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그 간극이 있는 그런 이견이 있더라도 지금 야권이 분열되거나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훨씬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초 남았는데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아까 어제 대화 가운데서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중앙위는 하지만 차후에 재신임 투표 안 할 가능성 있습니까? 있다고 느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고 보세요? 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안철수 의원이? 예,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많이 받았다고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가 그 편지글에서도 그런 뜻을 좀 비친 것이 몇 퍼센트나 그렇다고 보세요? 가능성? 글쎄 뭐 그걸 퍼센트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전과 달리 가능하면 그 추석 전에 재신임 문제를 완결 지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앞으로 많이 좀 더 토론하고 의논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까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라는데 무게를 두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호창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